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역사 이야기 이기현의 흔적의 역사 83회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이번 주는요. 4월 지난번에 총선이 끝나고 여권에서 간신 논란이 한번 벌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때 당시 정두원 의원이 당시 친박 원내대표한테 한 번 간신은 영원한 간신이다 이렇게 비난을 하고요. 왜 그러냐면 총선 참패 책임을 질 원내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도되고 막 그랬었거든요. 아, 네. 그때 정두원 의원이 뻔뻔하다, 아주 비루한 간신이다 이렇게 좀 강하게 비난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예, 그 기사를 검색해 보니까 아주 싸납게 많은 얘기를 했더라고요. 권력을 위해서 입안에 혀처럼 군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원색 비난을 했는데, 그래서 이 이야기를 계기로 해서 이제 이번 주에 간신 이야기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역사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런데 이 간신에서 간자가 이렇게 지금 여자 여자라고 하죠. 예전에는 계집 여자라고 했던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이 여자 여자가 3번이나 들어가죠. 그렇습니다. 이게 그 글자를 지금 맥락에서 보면 여성 혐오 글자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지금 여자 여자라고 안 하지 않나요? 지금도 계집 여자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는. 계집 여자라는 게 옛날에는 그 계집이라는 의미가 여자라는 소리였겠지만 지금으로 따지면 굉장히 안 맞죠. 그러니까 이 계집여라고 한다는 자체가 요즘에 안 맞는 말이고, 여자가 들어간 말치고 또 좋은 말이 없잖아요. 네. 간사하다 그 한자도 3개가 들어가고 또 간악하다 할 때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간사하고 간악하고 그렇고 여자 자체가 이렇게 쳐다보니까 작다, 연약하다, 섬긴다, 짝짓는다 이런 약간의 뭐라 그럴까요? 소극적이고 좀 수동적이고 그런 부정적인 의미, 약간의 그런 네. 의미가 좀 있더라고요. 근데 이 간신이라는 사람들은 도대체 언제 이렇게 좀 나타나는 사람들이에요? 예, 고려사라는 책이 역사책인데, 우리가 조선조 세종 때 이제 김종서라든가 정인지, 이선재 이런 분들이 이제 편찬을 했거든요. 고려시대 역사서인데 특이하게도 간신열전이라는 걸 기록을 따로 합니다. 근데 네. 그 서문을 보면은 왜 이 간신열전을 써야 됐는지 그 이유를 밝혀놓거든요. 왜 간신열전을 써야 된다고 했을까요? 서문을 보면 매우 흥미롭게 나옵니다. 뭐라 그러냐면 세상에 간신이 존재하지 않았던 적은 없었다라고 말하면서, 다만 현명한 임금이 있어서 그들을 잘 살펴서 적절하게 부림으로 해서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 나갔기 때문에 간신들이 제멋대로 술수를 부릴 수 없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그러면 현명한 임금이 있으면 간신이 장난을 칠 수 없다 이런 얘기인가요? 예,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 임금이 한번 술수에 빠지게 되면 이 종묘사직이 이제 패망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고려사 편찬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고려는 인종 이후부터 간신이 속출해서 권력을 농단하고 백성들을 종먹고 결국 나라가 패망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래서 네. 이 간신열전을 쓴 이유는 후세의 경계를 삼으려고 간신전을 쓴다라고 썼습니다. 네. 이 정리를 좀 하자면 간신이라는 존재는 좀 어느 때나 나올 수 있는 사람인데, 예. 좀 간신이 다리를 틀어도 군주만 좀 똑똑하면 절대 술수를 부릴 수 없다 이런 얘기인 거죠. 예, 늘 우리가 얘기하면 난신적자라는 말이 이제 역사적으로 찾아보면은 매번 그런 얘기가 나와요. 상소문을 이제 세상에 난신적자를 이게 없애야 된다고 하면서, 세상에 난신적자가 나오지 않는 때는 없었습니다라고 이제 늘 그렇게 이제 표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간신도 마찬가지인데, 이 결국 이제 중국의 병법서를 모은 책이 하나 무경십서라고 있는데 거기도 비슷하게 나옵니다. 현신이 조정을 장악을 하면 간신은 저절로 밖으로 내쫓긴다. 그러나 간신이 조정을 장악하면 현신은 참혹한 피해를 입게 된다. 그래서 군주가 간신과 현신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해 이 사람 씀씀이 임용을 잘못하면 그 환란이 당대는 물론 후손에까지 미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신이랑 폭군 이런 임금은 몸과 그림자 또 악어새처럼 이렇게 좀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라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예를 한 사람이지만 들 수 있는 게 당나라 현종의 예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당나라 현종이 초기 치세, 그걸 우리가 개원지치라고 하거든요. 네. 이 개원지치라는 건 굉장히 태평성대라는 건데, 그때는 누구냐면 한휴, 요숭, 송경, 장렬, 장구령 같은 명재상들을 이제 등용을 해갖고
아주 그 태평성대를 구가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당나라 현종하면 뭐 양귀비라는 인물이 일단 생각이 좀 나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 양귀비가 등장하는 거는 이제 현종의 말년입니다. 처음엔 정치를 잘했다라는 건데요. 그 중에 이제 재상 한유와의 일화가 지금도 인구에 회자됩니다. 한유 같은 경우는 현종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 혹시나 정치를 잘못하면 득달같이 나타나서 아니되옵니다 이런 걸 연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실수하면은 이 현종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 이게 한유가 알면 어쩌지 하고 전전긍긍했다는 건데 얼마나 들먹는지 삐쩍 말랐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보다 못한 측근이 현종한테 좀 아부한답시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요. 아니, 한유가 재상이 되고 나서 폐하께서는 하루도 편할 날이 없사옵니다. 그렇게 안절부절 못하시면서 왜 그러십니까? 그냥 잘라버리면 그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 간언을 했다는 거죠. 아니, 그렇게 질문을 받고 현종은 뭐라고 답을 했나요? 예, 그러니까 뜻밖이었다는 겁니다. 삐쩍 마르고 했는데도 아닐세, 나는 말랐지만 백성들은 살찌지 않았나. 예. 내가 모든 일을 내 뜻대로만 그냥 멋대로 할 때는 걱정이 태산 같았네. 그러니까 잠자리에서 천하만 생각을 하면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한유가 재상이 되니까 뭐 내 앞에서 솔직하고 딱 부러지게 바른 소리만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나는 좀 마르지만 그래도 나는 밤에 두 다리를 쭉 뻗고 편안하게는 잘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말씀 들어보면 당나라 시대에 좀 성군이라고 평가받는 사람은 당태종만 있는 걸로 좀 알려져 있는데 현종도 그런 면이 있었던 거네요. 예, 그렇죠. 당태종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정관지치, 정관의 치라 그러는데 현종은 아까 얘기했듯이 개원의 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초반에만 그랬다는 거, 초반에만. 그러니까 그 712년에서 이제 756년인가 제위를 하는데 41년까지 741년까지가 이제 개원지치라 그래서 이제 한 건데 연호를 741년에 개원해서 천보로 바꿉니다. 네. 그때부터 이제 집권 후반기에 들어가는데 그때부터 좀 달라진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현종이 이제 총기를 좀 갈수록 잃어갔다는 얘기인가요? 뭐 장기 집권을 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왕이라는 것도 많이 오래 하면 안 되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역사가들이 현종 말년의 그 어지러운 치세를 이 개원지치의 반대말로 해서 천보난치 이렇게 이제 일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도교에 빠져갖고 국고를 탕진을 하고 우리가 잘 아는 양귀비 며느리거든요 원래. 그리고 네. 35살이나 연하였잖아요 그 여자가. 그래서 어쨌든 양귀비를 총애하고 그러면서 정사를 사실상 포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정적인 실책이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이인보가 누구냐면은 구밀복검이라 그래서 늘 이 얼굴은 조용한 아주 선한 미소를 지으면서 이 심장에 가슴에는 칼을 품는 그 구밀복검이라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사자성어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인보라든가 양국충, 그다음에 알록산 이런 사람들 간신들을 총애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현종이 알록산의 배를 보고 주고받았다는 농담 이것이 또 아까 얘기했던 한유의 농담과 반대로 지금도 회자가 됩니다. 안록산의 배를 보고 이렇게 농담이라고 하면 안록산이 좀 뚱뚱했기 때문에 나온 농담일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이 안록산이라는 사람이 전형적인 중국 사람은 아니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한족이 아니고요. 예. 그 지금으로 따지면 이란계 소구드 무장이었답니다. 아버지가. 그리고 어머니는 지금으로 따지면 터키족 그 돌골의 그 무녀였다는 건데 몸이 굉장히 뚱뚱해갖고 배가 엄청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현종이 물어봤다는 거예요. 배를 툭툭 두드리면서 아니 대체 그대 뱃속엔 대체 무엇이 들어있어? 라고 얘기를 했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물어보니까 알록산의 대답이 걸작이었다는 거죠.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예, 이랬다 그럽니다. 예, 폐하를 위한 향한 일편단심이 가득 차 있을 따름이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편단심이 한자로는 적심이라고 그래서 붉을적자에다가 마음심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말은 그렇긴 한데 좀 너무 대놓고 오글거리는 이런 아부를 한 거 아닌가 싶은데요. 네, 이게 엄청난 아부라고 봐야 되는데 사실 이런 입에 발린 아부를 들으면 원래는 이제 제대로 된 사람이라 그러면 이 무슨 소리야 호통을 쳐야 될 거 아니에요. 너무 아부다 이렇게 할 텐데 이게 웬만한 사람은 또 그렇게 안 된다나 봐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진다는데 어떤 경우는 누구 후배 쫄병이 이렇게 집으로 찾아오고 그러면 다시 쫓아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또 좋대네요. 이렇게 보면 윗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상사 입장에서는 따르는 사람이 있으니까. 예, 그렇게 뭐 그렇게 사람이 심정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부꾼들이 생기는 거죠. 만약에 현종이 집권 초기였다 그러면 호통을 쳤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때만 했던 총기가 사라졌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혹한 거죠. 기분이 좋아가지고 알록산한테 당신은 당나라의 대들보야라고 얘기를 했다 그러는 거고 양귀비한테는 얘기해서 저 알록산이를
양아들로 삼아라 뭐 이렇게 또 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이 안록사는 나중에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755년에 안록산이 이끄는 15만 반란군 파죽지세로 이제 장안으로 진격을 하는 건데요. 네. 그 현종이 그 당시에 이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주랭랑을 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신세가 처량했겠어요. 그러니까 네. 이 주랭랑을 하는 도중에 어느 백발 노인이 이 찾아와가지고 현종이 가는 뭐 타박타박하는 거 술의 난간을 붙잡고 혀를 끌끌 차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어진 재상들이 있을 때는 폐하가 바른 말을 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천하가 태평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조정에 현명한 신하가 없고 간신 아첨배들만 득실거립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실 뭐 이렇게 후회한들 이미 때는 늦은 거 아닌가 싶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현종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어리석었다고 장탄식을 했는데 뭐 그거는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 흔드는 격이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근데 현종이라는 사람이 처음에는 좀 이렇게 성군으로 평가도 받았는데 나중에는 이런 평가를 받은 거 보면 좀 많이 갈리는데 이게 같은 사람이잖아요, 사실은.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그건 거죠. 개원 지치 때의 현종에게는 양신이나 충신이 있었고, 네. 그러니까 첨보 난치 때의 현종에게는 간신이나 난신, 뭐 망국신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그런 사람들만 꼬였다 이렇게 하는 거게 그게 다른 거죠, 이제. 같은 군주라고 해도 사실 그 임금이 현명하냐 어리석냐에 따라서 뭐 충신이 간신이 되고 간신이 또 충신이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바로 그겁니다. 간신이 꼬이느냐 충신이 꼬이느냐는 사실 다 지도자에 달려 있다라는 네. 얘기인데요. 이 또 하나의 인물을 우리가 예를 들어보면 이 중국의 그 북제, 수나라, 당나라 요 세 개 왕조 네. 때 이제 벼슬을 했던 배구라는 사람이 있어요. 배구. 이 인물이 있는데 이 사람을 예를 들 수가 있는 거죠. 배구라는 인물은 수나라 양제 때 신하라면서요. 예, 수양제라는 게 우리가 잘 알지만 백시만 대군을 이끌고 고구를 침략해서 패망한 네. 사람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네네. 전형적인 망국의 군주죠. 그러니까 이 배구라는 사람이 바로 이제 수나라 양제한테 아첨을 해갖고 신임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 이 정치를 농단하고 막 그랬던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 수나라로서는 간신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수나라가 망하고 당나라가 들었으니까 배구가 180도로 달라졌다는 거예요. 당나라 태종한테 가갖고는 당신은 백성을 덕으로 인도해야 됩니다라고 이제 뭐 그런 충언을 일삼고 서슴지 않았다는 거죠. 이 사람도 한결같은 사람은 아니고 네. 어쨌든 이 사람도 이렇게 나중에 처음에는 좀 행동을 보면 충신이라고 부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달라지잖아요. 이게 네. 배구 모습을 보고서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사람이 한결같아야지 왕조가 바뀌고 임금이 달라졌다 그래갖고 사람이 그렇게 바뀌면 어떡하냐. 뭐 이런 평판. 사실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가 이 기사나 사설로 이렇게 비난을 하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냐라고 막 이렇게 비난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네. 사실 우리가 이제 충신이라고 부를 만한 사람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수양제 같은 그런 좀 포악한 군주 앞에서도 이제 목숨을 걸고 좀 바른 말을 해야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싶은데요. 충신으로 평가를 받으려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야 되는데 네네. 당서에 배구열전을 쓴 역사가가 이제 나중에 역사가들 보통 보면 역사서를 쓸 때 보면은 마지막에 평가를 잠깐 쓰거든요. 거기 네. 보면 뭐라고 나오냐 이렇게 나와요. 군주가 직언을 싫어하면 충성이 아첨으로 변한다. 군주가 직언을 즐거워하면 아첨이 충성으로 변한다. 임금은 형체이고 신하는 그림자다. 형체가 움직이면 그림자도 따라 움직이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놓습니다. 이 평가에 따르면 배구라는 사람의 잘못은 아니다 뭐 이런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모든 허물은 누구냐? 평소에 직언을 좋아하지 않은 수나라 양제, 폭군의 탓이다라는 거죠. 배구의 탓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좀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간신과 폭군은 좀 이렇게 세트로 등장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중국 역사상 희대의 간신이 많은데 이 진나라 때 조고, 지로귀마의 그 어떤 그 네네. 사자성어를 낳았던 조고, 그다음에 후한 시대 십상시, 지난 우리가 네. 늘 얘기하는 후한 황관들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예, 뭐 네. 지금으로 따지면 뭐 무슨 청와대 비서라든지 문고리 뭐 이런, 권력이라고 문고리 하는. 권력이라는 사람들 있잖아요. 물론 네네. 뭐 그런지 아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조고의 뒤에는 누가 있었냐면 어리석은 군주라고 대표적인 어리석은 군주입니다. 진 2세 호해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네. 그 십상시 뒤에는 후한 시대의 마지막 황제라는 영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간신과 홍군, 그다음에 간신과 폭군의 콤비인 거죠. 그러니까 조고나 십상시 이런 사람들은 모두 황제한테 이런 말들을 하는 게 공통점이에요. 뭐라 하냐면 폐하가 앞에 나서서 정사를 하면 폐하의 단점만 드러난다. 뒤에서 네. 가만히 계십시오.
우리가 다 알아서 처리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좀 좋은 말인 척하면서 다른 신하들이나 아니면 진짜 백성들하고의 소통을 좀 가로막은 거네요, 중간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흐름이 이제 막히니까 나중에 그 막혔던 흐름이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둑이 터지듯이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나라꼴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나라나 후한은 다 망하는 거죠. 뭐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북제 시대 때 화사계라는 또 이 시대의 간신이 있는데 네. 그 황제한테 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황제 좋다는 게 뭡니까? 마음껏 쾌락을 즐기세요. 나란 일은 다 대신들한테 맡기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황제가 또 그 말을 또 홀딱 빠져갖고 네. 음탕한 짓거리를 뭐 거기에 뭐 좀 했다는 거고 나라는 뭐 곧 망하고 뭐 이런 거죠. 사실 그 황제는 진짜 좀 한심한 것 같은데요. 예, 뭐 그런 간신, 혼군, 뭐 폭군 콤비가 많아요. 그 송나라 휘종 때도 간신 가문이 있어요. 채경이라고. 네. 이 채경 부자인데 황제의 기에 이렇게 속삭였다는데요. 인생 뭐 있냐? 천하가 다 폐하의 거고 태평을 즐겨야 되는데 얼마나 남았다고 그렇게 이 황제가 고생을 하시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황제 입장에서는 생각하기 따라서는 뭐 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황제 네. 좋다는 게 뭐냐, 내 마음대로 즐길 수 있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기도 해요. 예. 예, 그렇습니다. 큰일 날 소리죠. 그게 뭐냐면 그 진시황이 굉장히 폭군이라고 나중에 그랬지만 사실 그 이 엄청난 그 이 일을 많이 하고 뭐 도량령을 통일하고 뭐 그런 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 진시황이 이룩한 통일 제국 진나라 네. 그게 사실 불과 몇 년 만에 붕괴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아까 얘기했던 진 2세 호해라는 사람이거든요. 아들인데 네. 막내 아들 기용한 게 잘못됐지만 어쨌든 간에 나중에 진시황이 죽고 나서 이제 뭐 이렇게 살짝 해갖고 거짓말 쳐갖고 이제 황제가 됐는데 이 신하들이 아방궁 공사 이런 사치스러운 공사를 막 강행하니까 새 황제가 그래서 아니되옵니다라고 간언을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내 맘대로 하는 게 좋아서 황제로 사는 건데 니네들이 뭔 그렇게 뭐 헛소리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 이 사마천이라는 사람이 사기를 쓰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이 제니세 호해가 이 했다는 말 그걸 네네. 인두충명이라고 표현해요. 인두충명이 뭐라 그러냐면 사람의 머리를 하고서 짐승의 소리를 내뱉는다라고 아주 혹평을 하게 됩니다. 사람의 머리로 짐승의 소리 인두충명이라고 하셨죠. 네. 네, 뭐 아주 절묘한 표현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아까 얘기했던 송나라 휘종도 채경이 던진 한마디 황제는 즐기면서 사시다라는 그 말 때문에 토목공사 아주 뭐 빠지고 가무와 여색, 개사육, 승마 뭐 이런 걸로 아주 주색잡기로 시간을 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송나라도 결국 나라가 망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역사서의 송나라 휘종기 거기 보면 이제 송나라 멸망의 원인을 불명하게 또 기록을 합니다. 휘종이 나라를 잃은 까닭은 딱 한 가지다. 정직한 인물을 배척하고 간신 아천배를 가까이 했다. 채경 같은 사람이죠. 네. 그 채경이 간사한 재주로 황제의 사치스러움 그리고 음탕한 짓을 부채질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 네. 그런데 이 군주한테 좀 아부를 잘해 보려고 본인의 자식까지 희생시킨 간신들도 있었다면서요. 예, 있었습니다. 이 간신들의 몸부림이죠. 총애를 받기 위한 몸부림인데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게 저도 이제 사기를 읽으면서 충격적이었던 내용이 하나 있었는데 춘추 시대 제나라 황공 시대입니다. 기원전 7세기 정도 되는 사람인데요. 네네. 그 중에 간신의 여가라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으로 따지면 임금의 전담 유리사 지금 따지면 네네. CF라고 요새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어느 날 황공이 이 여가를 보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입맛을 쩍쩍 다시면서 내가 말이야 안 먹어본 고기가 없는데 사람 고기는 내가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어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농담이었겠죠. 아무렴 사람 고기가 먹고 싶었겠어요. 모르죠. 또 어떻게 떠보는 건지는 몰랐지만 네. 이 말이 굉장히 파국을 불러일으킵니다. 여가가 그 말을 듣고 3살짜리 자기 아들을 삶아 아이고. 죽여버려요. 그리고 삶아서 요리를 바쳐 아. 버립니다. 아, 이거 생각만 해도 좀 끔찍한 일인데 그러면 그 요리를 받은 임금은 좋아했을까요? 예, 이게 이제 네. 정상이 아니죠. 네. 그 원래는 정상이었다 그러면 이제 뭐 길길이 날뛰었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그래도 네. 그렇지 네 애까지 죽이면 안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텐데 황공이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가가 내 자기 자식보다 나 임금을 더 아끼는구나 이런 생각을 품고 더욱더 총애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 그런데 제나라 황공하면 좀 정치를 잘한 임금이라고 평가를 받는 거 아닌가요? 요새 지금 저 뭐 사자성가 계속 나오는데 네. 중국 역사상의 명재상이라 그러면 관중하고 포수가를 우리가 꼽을 수가 있거든요. 관포지교라는 말 알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둘이 아주 굉장히 절친으로해서 서로 이렇게 네. 땡겨주고 밀어주고 한 아주 명재상들인데 이 관포지교 사자성의 주인공들이거든요. 이 제나라 황공이 바로 이 두 사람의 재상 때문에
그 덕분에 전성기를 구가해 갖고 춘추시대 오페라 그래서 춘추시대의 정치를 잘했던 그런 임금 중에 하나라고까지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 들어보니까 약간 아까 당나라 현종처럼 어떨 때는 좀 성군으로 평가받고 어떨 때는 아주 좀 폭군으로 평가받고 그런 비슷한 평가를 받은 사람이네요. 한공도. 결국 이게 뭐냐면 초심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죠. 처음엔 정치를 잘했다가 네네. 나중엔 간신들 뭐 기용해 갖고 흉한 꼴을 보는 건데 제나라 황공 같은 경우도 이제 아까 얘기했던 간신 여가 네. 그다음에 또 다른 간신이 수조라고 있어요. 그 두 사람을 기용하는 바람에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제황공이 이 두 간신 때문에 구중궁궐 깊숙한 곳에 유폐가 돼갖고 결국 굶어 죽는 아주 비참한 신세가 됩니다. 기록을 보면 시신이 썩어갖고 구더기가 나올 정도인데도 아무도 수습하지 않았다라고 기록이 나옵니다. 인생 말기가 참 비참한 게 끝났는데 그런데 이제 조선에서도 좀 비슷한 사례가 있다면서요. 예, 조선시대 대표 간신이라 그러면 연산군 시대 임사홍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갑자사화 일으키고 그래서 1504년인데 우리가 늘 뭐 4대 사화가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지금도 가물가물한데 자꾸 외웠는데 갑자사화는 1904년에 이제 일어난 뭐 사건인데 수많은 신하들을 죽인 간신이에요. 그럼 갑자사화가 어떤 건지는 나중에 이제 블로그에도 나오니까 보시고 이제 그때 그런 사람인데 어느 날 연산군이 그 임사홍의 둘째 아들 이미제라고 있거든요. 네. 그 사람이 쓴 글을 보고 화를 벌컥 냈다 그래요. 글에다 어떤 내용을 썼는데 화를 냈을까요? 예, 이미제가 쓴 글 중에 이제 뭐라 그랬냐면 요순을 본받으면 저절로 태평한데 진시황은 무슨 일로 백성을 괴롭혔나. 화가 집안에서 일어날 줄을 모르고 공연히 오랑캐를 막으려고 만리장성을 쌓았구나라는 시를 썼다는 거죠. 뭐 진시황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진시황과 연산군을 좀 이렇게 빗대가지고 은근히 좀 비난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진시황을 비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연산군의 정치를 비난하는 거죠. 연산군을 진시황이라고 표현한 거죠. 폭군이라고. 네. 연산군이 모를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임사홍한테 살짝 얘기합니다. 경의 아들이 이렇게 불충하구나. 내가 그 경의 아들 죽이려고 한다. 경의 생각은 어떠냐라고 이제 넌지시 한번 떠보는 거죠. 그러니까 임사홍이 낼름 죽어 마땅합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설마 그래서 이미제가 죽게 되나요? 예, 처형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자기 아들 삶아 죽인 사람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춘추시대 여가와 똑같은 인물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어쨌든 이 간신이 나타나는 거는 약간 우매한 지도자, 폭군 뭐 이런 임금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예, 뭐 늘 얘기지만 어리석은 군주 같은 경우는 절대 간신과 충신을 구별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나라에 또 이제 덕종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혼군이라는 게 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해서 폭군은 싸납기는 한데 혼군은 어리석기만 하고 나라를 망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약간 다릅니다. 간신의 종류도 몇 가지가 있는데 여기 브로그에 다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덕종 시대의 간신 중에서 노기라는 사람이 인물이 있는데 성격이 굉장히 음험하고 시기심이 많아갖고 자기하고 그렇게 안 맞는 사람은 자기가 직접 죽이거나 그러진 않고 이게 다 애둘러 갖고 이게 남이 이의제했고 남이 남을 죽이게끔 만드는 아주 아주 은큼한 사람인 거죠. 사지를 몰아넣는 사람인데 그런데 한 사람 황제만은 그런 노기를 무지하게 귀여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 덕종이라는 사람 형제가 이면이라는 사람한테 신하한테 궁금해 죽겠다는 듯이 물어봅니다. 아니 사람들이 저 노기라는 애를 갖다가 다 간사하다고 얘기하는데 나는 귀여워 죽겠다. 너 저 노기가 왜 그런지 경은 알겠나라고 이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남들은 다 간신이라고 말을 하는데 왜 황제만 모르냐 이렇게 이제 오히려 물어본 거죠. 거기에 정답이 있는 거죠. 이면이란 신하가 앞장서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정말 모르시겠습니까?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확실하게 얘기를 해요. 천하 사람들이 다 노기라는 자가 간신이라는 걸 다 알고 있다. 유독 폐하만 모르시고 계시다. 그게 바로 노기라는 자가 간사하다는 증거입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시원하고 아주 분명한 답변을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하 백성들이 이 이면의 이 일화 답변을 듣고 손뼉을 쳤다는 거예요. 맞다고 박장대소를 했다는 거죠. 찬성을 한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황제이죠. 덕종이 그렇게 바른 말을 한 이면을 멀리하고 기용을 안 했다는 겁니다. 결국 이 간신이냐 충신이냐를 구별해야 하는 몫은 바로 지도자의 몫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다산 정약용이 목민심서에서도 그 점을 강조하는데요. 아첨을 좋아하는 자는 충성하지 못한다. 그리고 직언을 좋아하는 자는 배신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쓸 때는
반드시 이 점을 살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른 말을 하는 신하라야 군주를 배반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다산뿐만 아니라 성호 이익 있지 않습니까? 성호 네. 사설 쓴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바른 말을 하고 극진하게 간언하는 신하여야말로 국화 나라의 권위와 위엄이다라고 이제 성호 사설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 성군이나 좀 명군이라는 군주는 간신과 충신을 구별할 줄 아는 어떤 그런 눈이 있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성군의 대명사 중에 당태종 있잖아요. 예. 정관지치의 주인공이죠. 궁중을 산책하다가 나무 앞에서 이 나무 정말 좋구나라고 이제 감탄사를 연발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우문사급이라는 시종, 지금으로 따지면 수행 비서 정도가 얼른 또 앞으로 와가서 알랭단다고 그러면서 이제 나무를 같이 칭찬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태종이 안색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 위징이라는 사람이 당태종 때 아주 영원한 충신 양신이거든요. 네. 그 양신이 그랬다는 거죠. 위징이 아천배를 멀리하라고 했을 때는 어떤 자가 아천배인지를 몰랐는데 너를 보니까 진짜 알겠구나라고 이제 아주 정색을 하고 꾸짖었다는 겁니다. 이제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 좀 같이 종합해 보면 동전에 좀 양면 같은 면이 있네요. 군주가 어리석으면 신하도 좀 어리석어지고 군주가 이렇게 직원을 좋아하는 신하를 좀 가까이 하면 그 신하도 충신이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 신당서라는 역사서를 보면 홍리열전인데 관리가 가혹해지는 것이 아니라 시대가 가혹함을 유혹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간신이라는 것은 또아래를 틀고 있다가 어지러운 군주를 만나면 슬슬 이제 본색을 드러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간신의 범위를 좀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요? 여러 구분이 있는데요. 이게 너무 네. 길어질 것 같아서 블로그에 따로 성자기사를 만들어놔서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복지부동하는 자도 간신의 반열에 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얘기하는 거 아주 나쁜 짓 하고 누구를 시기 질투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적극적인 간신만 간신이 아니라 국록만 춘내고 군주와 백성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신하, 전형적인 복지안동, 복지부동 이런 신하도 역시 간신이라는 건데 예를 들자면 신당서 같은 경우는 재상 자리에서 10년을 넘게 있으면서 의견도 올리지 않고 황제의 뜻도 거스르지 않았던 양제사라는 인물을 아주 그냥 간신 전에 아주 포함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양제사라는 인물은 황제 안색만 살피고 쩔쩔매고 막 그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랬다는 거 양제사를 보고 아니 왜 그렇게 급심되기만 하냐 이렇게 물었더니 양제사가 정치가 어려울 때는 고든 자가 먼저 화를 당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지 나는 살아남는다라고 내 몸 하나 보존하는 게 나의 유일한 목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좀 약간 비겁해 보이긴 한데 그래도 이 사람을 간신이라고 하는 건 좀 가혹한 평가 같기도 해요. 예, 그러긴 하지만 역사라는 게 이제 뭐 자기 한 몸 부지하는 데 그친 사람이잖아요. 거리낌 없이 이제 간신의 반열에 올리는 거죠. 가혹하다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역사의 포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조상 중에 만약에 간신이 있다 이러면 그 집안이나 가문은 대대로 좀 이렇게 창피함을 감수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절대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도 간신이라는 평가를 들어서는 안 됩니다. 후손이 부끄러워지거든요. 자기는 뭐 잘 먹고 잘 살 수는 있지만 자기 되는 후손이 부끄러워집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청나라 걸륭제입니다. 그게 18세기거든요. 그 연간에 진간천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원급제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누구냐 하면은 희대의 간신 중에 송나라를 멸망으로 이끈 희대의 간신 중에 진회라고 있거든요. 그 진회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회의 부부상 이 누구냐면 송나라 때 충신 중에 악비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악비라는 사람의 무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어요. 그 아까 얘기했던 그 진해라는 간신의 부부가 그걸 상으로 만들어놨습니다. 부부상으로. 그러니까 충신 앞에서 너는 영원히 그 이 무릎 꿇고 있는 상을 만들어놓은 거죠. 역사의 이제 평가를 이제 계속 대대로 받으라고. 그 묘를 찾아갑니다. 묘를 찾아가갖고 참담한 시를 남깁니다. 그러니까 후손이 뭐라냐면 사람들은 송나라 이후부터 회라는 이름을 부끄러워했고 나는 지금 그 무덤 앞에서 진이라는 성에 참담해 하는구나라는 시를 남깁니다. 그런데 아까 이 진해라는 사람은 얼마나 어떤 간신이었길래 이런 평가를 받았을까요? 이 송나라를 아주 그 오랑캐 우리가 금나라를 그 사람들은 오랑캐라 그랬잖아요. 금나라에 팔아먹은 중국 역사상 최악의 간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반면에 또 아까 얘기했던 악비, 그다음 금나라에 맞서 싸우다가 진의 어떤 그 이간질 이런 것 때문에 죽은 악비라는 장군, 이 사람도 희대의 충신으로 포평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아까 얘기했듯이 악비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진의 부부상이 있다 그랬잖아요. 아까. 그러니까 그
진의 부부상 무릎 꿇은 진의 부부상 앞에 진의 후손인 진간천이 네. 600년이나 지났는데도 가서 치욕스럽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진해가 사실은 간신의 반열에 들지 않으려고 굉장히 안간힘을 썼어요. 역사를 막 바꾸려고 그러고 네. 실록을 날조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피라 사건이라 그러는데 그것도 일으켜서 아주 굉장히 뭐 이렇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도 간신의 오명을 끝까지 벗지 못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 역사의 평가라는 건 굉장히 엄정한 겁니다. 후대 사람들이 진해가 재상이 된 이후에 기록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네. 간신의 기록이라고 칩을 내버려고 인정을 안 해줘 버린 거죠. 그러니까 결과 600년 후에 후손조차도 이 간신 조상의 이름 부끄러워서 자기는 그 진이라는 성 앞에 정말 너무너무 부끄럽다라고 이제 그런 시를 쓰게 된 거죠. 네, 지금까지 이제 간신과 혼군 또 간신과 폭군에 대해서 쭉 얘기하셨는데 이 두 관계는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자고로 이제 간신은 나라를 좀먹는 벌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송사를 보면 네. 군자가 여러 모여 있어도 나라를 제대로 다스릴 수는 없지만 나라를 망치는 거는 소인 하나면 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간신이 얼마나 암찍은 존재를 안들주는 말인데 역경이라는 책은 뭐냐면 나라를 창업하고 집안을 잇는 데는 소인을 써서는 절대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간신과 혼군 또 간신과 폭군은 불가분의 관계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당나라 현종이 했다는 말이 있잖아요. 성군 시절이니까요. 네. 한효라는 뭐 재상 때문에 황제는 말랐지만 천하 백성들은 살쪘다 이런 말이죠. 네. 거기 이런 말도 하거든요. 아까 얘기했듯이 내 마음대로 정치를 할 때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근데 한효 같은 사람이 재상이 되고 나서 받쳐주니까 내가 두 다리를 뻗고 쭉 뻗고 밤잠을 단잠을 이룰 수가 있다. 뭐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만약에 대통령이 밤잠을 좀 이루지 못하고 있다, 잠을 잘 못 잔다 이러면 주변에 간신이 좀 많다, 득실거린다 이런 얘기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지 않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 언젠가 한번 대통령께서 나라 걱정에 밤잠을 못 이룬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과연 뭐 네. 왜 그러시는지 간신이 많으신지 왜 그렇게 밤잠을 못 주무시는지 그렇게 묻고 싶은데 지금은 뭐 잘 주무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네. 이 두 다리를 쭉 뻗고 잘라면 굉장히 그 간신이나 이런 사람들 이 구별을 해야 되고 네. 그러려면 또 지도자 자체가 또 현명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그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거는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나중에 역사에 다 남겠죠. 예, 그렇습니다. 뭐 이번 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